고맙고요. 미안하고 무거워요. 참 정말 복잡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요즘 잘해줘요? 남편 잘해줘요. 아니 근데 원래도 잘해줬어가지고 그리고 남편 되게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딱히 이렇게 임신을 했다 그래서 엄청 잘해주고 이런 거를 못 느낄 정도로 평소에 잘해줬던 것 같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은 결혼하면 엄마가 되고 어떤 여성은 결혼하면 딸이 된다고. 근데 저는 좀 딸이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좀 바깥에서는 되게 뭐 진취적이고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남편 도움이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다, 딸 아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태균은 매일매일 동화 한 편씩을 읽어주고 있어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동화를 업로드를 해두셨거든요. 그게 원래 동영상이랑 한글 자막이 같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음량을 모두 줄이고 한글 자막을 사과한테 읽어주는 걸 매일 하고 있고 또 남편은 매일매일 성경 한 구절씩을 아기한테 읽어줘요. 아기한테 성경을 읽어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임산부 배지인데요. 이렇게 가방에 항상 달고 다니는데 실수로 잘못 잡아당겨서 끊어져 버렸어요. 열심히 하고 다녀요. 왜냐면 그냥 다니면 그냥 살찐 사람 같을까봐 좀 의식적으로 이거를 하고 다닌답니다. 짜잔, 사과. 끊어졌던 임산부 배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보진 않더라도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되게 어휘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휘를 늘리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한자를 한번 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뭐 회사에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집 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집 가부터 남은 3개월 동안 해보려고 해요. 이게 과연 뭐 제가 이거를 외운다고 해서 저희 사과가 똑똑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 좋은 게 사과를 위해서도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뉴스투데이 주 5일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또 오전에 정치인싸 주 6일 7일로 뭐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거의 없었는데 많이 쉴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네.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투데이 내려오면서 당장 딱 주중에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저희 이제 출근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허전하고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방송을 쭉 한 6, 7년 이어서 하면서 이렇게 여유를 가져봤던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에는 방송이 없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이제 쫓기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막상 방송을 쉬어보니까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정오뉴스 대타를 하는데 이거 하니까 또 그 나름대로 일상에 생동감이 생기고 그것도 좋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종료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정치인싸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안 돼요. 진짜. 사실은 보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내용들이. 근데 굉장히 진행을 잘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렇게 또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익숙해지니까 2년 2개월 하셨는데 아마 22년 정도 되는 그런 분량 하셨다고 보고 이선희 앵커님은 최고셨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그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형을 거했던 이 정치인싸 굉장히 허전할 것 같고 정말 역사의 격동기였는데 이선희 앵커가 그러니까. 이 정치인싸의 주인으로서 중심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7월 8일부터 25년 9월 6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결혼도 하고 이직도 하고 많은 변화가 네, 있었는데 그 시기를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아쉬운 게 양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책을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스스로 대견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그래도 잘 버티면서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영 씨에게 정치인사는 어떤 의미였던 것 같아요? 엄청 커다란 진흙탕이었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진흙탕이 온 거예요. 거기 빠져서 사람이 허우적대게 되잖아요. 저 진짜 허우적댔거든요. 정치인싸 하면서. 그러면 막 암담해요.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근데 그 진흙탕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벗어나는 기술을 터득한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 2년의 시간 동안 저한테 엄청난 챌린지였지만 성장을 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영 씨가 정치인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너무 좋다 응원하고 좋아해주고 하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선영 씨는 왜 그걸 진흙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저는 그렇지만은 않았거든요. 제가 하면서 제 방송이 늘 만족스럽고 와 진짜 내가 내 옷을 입었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었구나. 어려움이었어요. 극복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정치인사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젊은 여성 앵커가 정치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저라는 진행자를 바라볼 때 그래서 이제 제 색깔을 어떻게 입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진행 능력 자체도 제가 속함 많았죠. 그냥 혼자 되게 괴로웠어요. 또 다시 만난 나를 시작을 하면서 다들 금방 저를 잊으실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잊지 함께 않습니다. 다시 청취자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쾌한 함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울지 마시고요. 네. 와, 오빠 이렇게 많아. 아, 감사합니다. 네, 성수 주말인데. 하나, 둘, 셋. 인생 최고. 달라고 그래. 예, 그렇게. 이게 더.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해 제대로 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마이크 앞에서 늘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 긴장감을 여유와 미소로 잘 응대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프로그램에도 활력이 돌게 되었습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한국 정치사의 흐름을 함께하며 청취자들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싸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선영 아나운서의 앞날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 인사이더 인싸잖아요. 근데 내가 끝날 때까지 인싸가 못 되고 나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들 한 마음으로 환송을 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막판에 인사이더가 되긴 됐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계속 청취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번 거를 찍으면서 정치인사 하차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이제 하차하게 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출산도 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진행자가 교체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임신이라는 그 변화가 좀 안 좋게 작용을 해서 하차하게 돼서 아쉬움을 남기는 거 아닐까라고 우려를 하는 시선도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안 했어도 언젠가 정치인사는 하차를 했을 거고 저는 또 다른 변화로 갔을 거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정리하게 됐어요. 아기 때문에 내가 신체적 그리고 물리적 변화 때문에 내가 너무 놓지 않고 싶었던 걸 놓는 거야가 아니라 그거는 너무 자기 의지로 우주에 온 게 아닌 얘한테 너무 과한 조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는 변화의 시기고 거기에서 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으면 되겠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대이정민 선배님 정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그 하차 결정이 나기 한 2, 3일 전에 정민 선배가 그 정치인사 진행자로서의 저의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들어주고 진짜 한 1시간 얘기했거든요. 그 진흙탕 비유도 사실 선배가 해준 거예요. 진흙탕을 만나야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항상 정치인사를 이렇게 깔딱깔딱하게 물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심정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조언을 정민 선배 진짜 진심으로 해줬었거든요. 마침 또 선배가 후임으로 이제 낙점이 됐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같은 여성이기도 하고 또 같은 아나운서이기도 하고 저보다는 한참 또 경력이 훨씬 많고 농리그 선배다 보니까 진짜 제가 정치인사를 이제 시청자 입장으로 돌아가서도 편안하게 듣고 또 배울 점도 많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었어요. 인터벌을 하더라도 이렇게 저강도로 헤어진 않았는데 그 서아가 뱃속에 함께 있으니까 운동을 하려면 그 강도도 서아에게 우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야 돼서 제가 즐겨 하는 루틴은 30초 뛰고 1분 걷고 짧은 인터벌로 해도 심박수가 이렇게 크게 오릅니다.
나뭇잎도 조금씩 누렁누렁해지고 바닥에는 벌써부터 낙엽이 막 깔려있거든요. 이런 거 계절의 변화를 저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뱃속에 누군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아요. 처음에 임신하고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내가 너무 나를 위한 운동을 하는 거 아닐까? 근데 계속 달리다 보니까 뱃속에 있는 사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임신 기간 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는 무슨 일을 해도 나만을 위한 거나 혹은 사과만을 위한 건 없더라고요. 아이가 나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제가 사과와 함께 달리기를 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처럼 사과가 나와서도 또 어떻게든 저는 이선영과 조사과의 공존, 최적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갈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한 점을 찍는 시점이 아닌가 이선영 씨에게 선명하고 붉은 하나의 점이 찍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작은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날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붙이고 힘들고 변화가 세게 올 것 같은데 저희는 어차피 뭐 뉴스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이제 사람 사는 얘기가 기본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생긴 삶을 사는 건 그렇게 마이너스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육아나 이런 건 힘들겠지만 일에 있어서도 어쩌면 더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일을 다루는 어떤 시각이 풍부해질 것 같아요. 에너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도 이제 운동을 주로 달리기를 하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랬는데 지금도 임신을 한 상태지만 달리기를 하거든요. 뭐 옛날에 페이스를 3분 30초를 뛰고 걷고 그랬으면 지금은 30초 뛰고 걷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를 낳기로 선택하고 얘랑 같이 살기로 선택한 삶은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던 걸 하는데 약간 강도 낮은 손을 잡고 같이 뛴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저강도로 조금 같이 가는 삶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게 막 아쉽지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도 좋고 저한테 좋은 게 아기한테도 좋고 아기한테 좋으면 저한테도 좋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아는 선영이는 엄청 꼼꼼하고 완벽주의 기질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영이는 자기 스스로에게 못되게 굴 때가 있을 거야.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는 질책을 대부분 자기의 목소리로 하게 될 거야.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선영이가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는 그냥 가장 큰 위로자가 본인이 돼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그리고 육아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나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상당 시간 지속됐던 것 같거든. 그런데 그런 시간에서 나까지도 어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질책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던 기억이야. 안 그래도 본인에게 굉장히 빡빡할 수 있는 아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스스로 출산이라는 이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매일매일 내가 대견하고 기특하고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선영이의 성격상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나리오를 쓰고 거기에 있지도 않을 걱정들을 당겨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 대부분 일을 하다가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다 비슷한 생각이 있을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현실에 직접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한들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하루하루 너무 내일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오지 않을 이 아가를 만나는 순간, 아기와 눈 마주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을 진짜 마음껏 그냥 즐기고 회사를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됐거나 그러면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머리를 비우고 그냥 회사를 나오면 돼. 그래서 나와서 뭔가 많은 걱정이 들면 나를 찾아오면 이선영이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는 101가지의 이유를 내가 속사포처럼 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현재를 즐기다가 돌아오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뉴스투데이 끝날 때 희준이한테 난 선물 줬는데 내가 현수막도 만들어주고 근데 나 투데이 끝날 때 아무것도 없어서 좀 서운했거든.
아니 근데 얘가 휘준이가 이거 나 정치인사 끝났다고 얘가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거를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그런가 봐. 나도 그래서 아니면 뉴스 하나에 찍는다니까 의식적으로 또 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아 진짜 동기밖에 없다 야 너도 그렇고 되게 좋은 선물 줬어 휘준아 고마워. 서운한 거 잊을게.